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 밤송이 사이로 알밤이 고개를 내밀고 밤나무 아래 토실토실 알밤이 한가득입니다. 신나요. 저기까지 다 줄 생각에 지금 신나요. 또 알밤이 통째로 들어간 밤빵은 우리의 입맛을 유혹하는데요. 가을의 전령사 알밤 맛보러 공주로 떠나봅니다. 충남 공주시 정안면 높은 가을 하늘 아래 산골에도 가을 향기가 가득합니다. 밤의 주산지답게 온통 밤나무 천지입니다. 잠시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밤 주스러 가려고요. 저도 오늘 밤 주우러 왔는데. 아, 그래요? 아니 제가 밤 주우려고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아세요? 요거. 장화 준비했고요. 예. 또 이제 편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몸빼까지 예, 맞아요. 더 없어요? 준비할 게 또 있는데? 아니 이거 말고 더 필요해요? 네, 이거 필요해요. 요게 밤송이에 찔러도 안 아프거든요, 이게. 아 이렇게 중요한 걸 깜빡했네요. 예. 아니 어떻게 하나 더 없을까요? 있죠. 예. 예. 이거를 해야 밤 주술 때 편해요. 그래요? 네. 안 편해도 되는데. 많이 주셔야 돼요. 아 불편해도 되는데. 여기다 가득 담아가지고요. 장갑하고 다시 반납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가죠? 가시죠. 예. 저기 많이 계시네요. 예. 저기도 지금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 산빛달 아래 밤을 줍느라 벌써부터 분주한데요. 밤으로 카펫을 깔아놓은 듯 떨어진 밤송이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네네. 마음이 좀 아프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왜요? 아니 태풍 때문에 지금 밤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아니, 태풍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밤이 익어서 이제 알밤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서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요. 지금이 저희가 밤 주는데 제일 적격이에요. 엄청 많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이거 다 주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밤 줍다가 보면 머리에도 막 떨어져요. 어머! 왜 오늘 모자 잘 쓰고 오셨네요? 떨어지면 여기 콕 박히는 거예요? 그쵸. 박이 엄청 아프죠. 알밤 맞았네. 그쵸. 알밤 맞았네. 저도 본격적인 밤 수확에 함께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님께도 진상했다는 공주밤. 윤기가 자르르 흐르면서 토실토실 잘 여문 모양이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죠. 와 진짜 이쁘다. 네. 아니 구슬 같아요. 예. 여기 엉덩이가 빵긋빵긋하고 요 밤이 당도가 엄청 좋아요. 14브루스까지 올라가거든요. 밤이요. 14브루스요? 예. 제일 높아요. 뛰어난 맛과 당도로 이름난 공주밤. 전국 밤 생산량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정안이라는 지역이 산이 좀 경사도가 가파르고 좀 땅이 좀 척박해요. 하고 일교차 기온이 좀 편도차가 크고 그렇다 보니까 이 밤이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다 보니까 당도가 타 지역 밤보다 월등하고 단단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정안밤이 유명하고 공주밤이 유명합니다. 농민들의 자부심까지 한알은 먹고 자란 공주밤. 어찌나 잘 여물었는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작대기 하나 주시면은 밤 털어드릴게요. 큰일 나요. 네? 장 때문에 털고 하면은 덜 익은 밤이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나무에서 숙성되고 잘 익은 밤이 떨어져야 저희가 수확을 하는 거예요. 덜 익은 밤 채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나요? 최고의 밤을 위해서는 자연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수확 인증 많이 했으니까요. 우리 새참 먹으러 가시죠. 밥이에요? 아니요, 밤이요. 밤. 진짜 그러고 보니까 밥맛을 못 봤네. 그럼 밥맛 보러 한번 가 보시죠. 네, 가시죠. 가시죠. 밤 수확 현장에서 만나는 반가운 새참, 바로 찐밤입니다. 이렇게 가지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우와! 토실토실하게.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네, 근데 왜 사모님만 드세요? 드세요. 갓 수확했져낸 햇밤은 어떤 맛일까요? 저도 야무지게 한 입 깨물어 봤습니다. 맛있다. 네. 우와. 고소해. 진짜 이렇게 단 밤 처음 먹어봐요. 왜 이렇게 달아요? 암고구마 같아요. 여기 소화가 잘 되고 위에도 좋아요, 밤이. 와.
저희는 밤이 쌀보다 밤이 많아요. 최고의 맛에 우리 몸에도 그만인 공주밤. 일단 한번 맛을 보면 그 매력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밤을 드신 분들은 이웃집 사촌까지도 다 저희 고객으로 소개해주고 해서 전국 팔도 각지에 저희가 택배 분량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와, 저도 진짜 이 밥 맛을 봤지만 예, 한번 맛보신 분들은 집에 안 갖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음. 그러고 혹시 네. 공주 밤빵이라고 혹시 드셔보셨나요? 공주 밤빵도 있어요? 예, 그럼 있죠. 저 그러면은 이제 일 많이 했으니까 그 밤빵 먹으러 가도 되죠? 그럼요. 드시고 오셔서 다시 일하시면 되죠.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이제 가면은 끝이죠? 농담이에요. 고소한 밤 향기에 이끌려 찾아간 곳 공주 밤빵의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아니, 고소한 밤 냄새 대박인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이 밤의 고소한 냄새 제가 진짜 취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솔직히 밤하면 뭐 밤식빵 말고 뭐 있겠어요? 특별한 맛이? 저희 밤 제품을 드셔보시면 또 한 번 놀라실 겁니다. 자, 기대하시라 밤빵의 세계. 모양도 제각각 다양한 종류의 밤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이 집의 밤빵 예, 사총사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거 이 밤파이 먼저 먹어볼게요. 와, 아니 잠깐만요. 이거 밤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고소한 밤맛이 입안 가득 통째로 전해지는 밤파이입니다. 진짜 과장이 아니고 밤이 너무 부드러워서 씹지도 않았는데 그냥 녹아요. 이게 공주 밤입니다. 진짜 맛있다. 바삭한 페스트리 속 앙금과 통밤의 꿀조합을 만납니다. 제가 진짜 크게 두 입이나 베어물었는데도 지금 밤이 아직도 있고요. 앙금이 꽉 차 있어요. 통밤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앙금도 밤으로 만든 앙금입니다. 그냥 공주 밤으로 꽉 채웠다 이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진짜 끝까지 밤의 맛을 쭉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길쭉한 모양의 크림빵, 밤 에클레어를 맛보겠습니다. 알겠다. 이게 확실히 크림이잖아요. 그리고 시원한 게 약간 담백하고 또 거기에 달콤한 밤 아이스크림을 넣은 느낌? 얼려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와, 진짜 얼려 먹으면 더 맛있을 네. 것 같아요. 그 시원한 맛이 더 강합니다. 바삭한 빵의 식감을 위해 손님들이 에클레어를 구매하기 직전 밤 크림을 넣어주는 게 또 다른 맛의 비법이었습니다. 에클레어 위에 아몬드 이렇게 잔뜩 맞습니다. 있잖아요. 이걸 씹으면 씹을수록 그 밤의 고소함에 예. 이 아몬드 향까지 같이 올라오니까 이거 진짜 고소. 널 고소할 거야. 너무 맛있어. 다음은 공주의 마스코트인 고마곰을 형상화한 밤 마들렌인데요. 마들렌에도 당연히 밤이 엄마야. 떡하니 들어있습니다. 엄마야, 밤이네. 그 촉촉한 식감 사이에 이 고소한 또 밤이 싹 들어오고 네. 씹히는 식감까지 있으니까 네. 얘는 또 다른 매력이네요. 이어지는 밤빵의 유혹. 눈 덮인 산에 생크림과 밤을 얹은 밤팡도르입니다. 설산 위에 밤바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안에 또 열어보시면은 밤이 또 가득 들어있어요. 조심스레 팡도르를 열어보면 역시나 이렇게 푸짐하게 밤이 들어있습니다. 이야, 진짜 밤바위가 끝이 아니었네. 속에 지금 밤이 꾹꾹꾹꾹 또 박혀있네요, 얘도. 찍어서, 이야, 맛있겠다. 잘 어울려요? 욕 나올 뻔했어요. 뭐야, 진짜 이거 젊은 친구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빵인데 카스테라처럼 되게 부드러운 빵입니다. 완전 부드럽고요. 그 속은 진짜 촉촉하고 이 겉에 또 달콤한 코팅이 이렇게 씌워져가지고 근데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밤이 또 오도독 씹히고 이렇게 크림하고 조화가 또 잘 어울릴지 몰랐어요.
최고의 맛 공주밤에 정성을 더해 빚어낸 밤빵. 밤 농가들과 지역을 지키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공주 밤을 활용해서 빵을 만들다 보면은 정말 할 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주에 와서 이 밤도 수확하고 또 다양한 밤빵도 맛보고 진짜 이 밤 맛에 푹 빠져버렸는데요. 여러분도 밤의 매력에 푹 빠지러 공주로 놀러오세요. 굵은 씨알의 최고의 맛 공주밤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금 공주밤이 선사하는 이 가을의 달달한 행복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느라 지친 그대에게 딱 맞는 여행지가 있습니다. 엄청 좋은 풍경이었어요.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하고 다 한번 와보고 싶어요. 여유와 힐링이 필요하다면 잠시 도심에서 벗어나 한숨 쉬어가는 게 좋겠죠. 어른, 아이, 동물 할 것 없이 모두가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 바쁜 마음 잠시 내려놓는 힐링 여행지 영주 무선마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에는 육지 위의 섬이라 불리는 무선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옛 선비들의 숨결도 느낄 수 있죠. 저희 무선마을은 국가지정 민속 마을 제278호로 지정된 경관이 좋고 여기는 가축을 안 키우기 때문에 공기가 좋고 첫째로 이제 여름밤에 모래사장에 나와서 누웠으면 하늘의 별을 보면은 아 여기가 신선의 동네인가 사람 사는 동네인가 구별이 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무선마을을 유명하게 만든 건 이 외나무 다리. 한때는 마을과 밖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도로가 열리며 잠시 사라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어 매년 10월 외나무 다리 축제를 통해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축제 기간의 무섬은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있어 훨씬 더 즐겁습니다. 자, 무섬에 왔으니 다들 한 번쯤은 외나무 다리 건너봐야겠죠? 떠오는 사람도 있고 무덤덤한 사람도 있고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다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희가 지금 대구에서까지 지금 아침 일찍 왔어요. 어지러워가지고요. 가려다가 무서워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네, 끝까지 한번 건너가 보고 싶고 우선 이제 겹치는 부분에서 어떻게 서로 건너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리의 폭은 약 30cm.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인데요. 물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딛어야 한다고요. 어지럽기도 하고 다리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좀 생소해요. 생소하고 옛날에 이런 길을 다녔다는 게 참 신기하고 우리 지금 현대에 있는 다니려면 좀 불편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살았다는 게 참 신기해요. 외나무 다리지만 맞은편에 사람이 와도 괜찮습니다. 중간중간 비켜가는 공간이 있어서 눈치껏 먼저 배려하며 다른 사람을 기다리면 되죠. 무서웠어요. 다리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에 사람 배려하는 거지. 나는 또 잠깐 쉬었다 가고 나중에 오는 분들 배려하기 위해서는 조금 비켜줬다 갔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다리 건너갔다 내가에 그 어린 그 추억 생각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재밌고 즐거웠어요. 일단은 나와서. 어머, 물에 들어간 분도 계시네요. 예, 시원합니다.
마주오는 사람을 피할 수 없으면 빠져도 됩니다. 옛날 주민들도 여름엔 다리를 걷어붙이고 강을 건넜거든요. 모래톱에 걸으니까 좋네요. 너무 좋아요. 이 다리 끝에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전통 고택으로 가득한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면 그 시절 그대로 시간이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을 중심에는 가을에 운치를 더해주는 공연이 한창인데요. 뮤지컬부터 R&B, 퓨전 국악까지 다양한 장르 음악이 고택과 어우러지며 일상에 지쳤던 사람들의 감성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내 사랑 주만더니만 널 알아지지를 못하는구나. 고택 앞에서 하다 보니까 더 다른 무대장이랑은 달리 관객들이랑 호흡과 소통도 훨씬 잘 되고 저희도 뭔가 고택의 힘을 받아서 더 힘을 받아서 노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무섬을 즐기는 방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냇가에서 때늦은 물놀이도 즐겨봅니다. 외손자랑 같이 올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연휴고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뭐 물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많이 와 있고 뒤에 볼거리도 많고 괜찮습니다. 잘 왔다는 생각됩니다. 하나같이 잘 왔다고 말하게 되는 이곳. 나른한 오후엔 따뜻한 햇살과 함께 백사장에서도 쉬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도 느낄 수 있고 현재도 느낄 수 있고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 아주 광활한 넓은 맛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맑은 하늘이 너무 좋았어요. 어저께는 별도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경치도 너무 좋고요. 주변에 먹거리도 그렇고 환경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가져가고 다 한번 와보고 싶어요. 시골 고향집에 온 듯 정겨운 풍경이 가득한 이곳. 요즘 흙 만질 일도 잘 없는 아이들은 여기서 모래놀이도 실컷 즐겨봅니다. 영주 사과 1과 이제 백사장에서 이제 샌드아트로 된 포토존 그리고 다양한 이제 쉼터 그리고 특히 감성 피크닉이라 해가지고 쉼터를 이쁘게 꾸며놨고요. 그다음에 천연 염색이라 해서 이제 명주나 이제 실크 인견으로 해서 이쁘게 저희는 무선마을과 어울리게끔 포토존을 준비했고 또 이제 플리마켓 그리고 각종 체험거리 그리고 많은 공연류가 계속 상설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 아름다운 자연, 거기에 문화와 예술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이곳. 영주 무선마을 여행 한 번이면 일상에 지쳤던 마음부터 올가을 감성까지 100% 충전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로 놀러 오세요. 낮 동안의 가을볕이 꽤 따갑겠습니다. 오늘 전남과 경남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그 밖에 내륙 지역도 높은 단계를 띠겠습니다. 선크림 바르고요. 그거 나갈 때 웬만하면 모자 착용하려고 하고요. 차단제 바르는 것도 없고 그거는 건강하라고 햇볕 쐬고 돌아다녀요. 자외선은 햇볕의 세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그 정도 햇살? 주방 도구들을 살균하는 빛으로 알고 있어요. 자외선 할 때 자자라고 하는 것은 보라색이라는 뜻입니다. 자색하면 보라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말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했을 때 보라가 가시광선 중에 파장이 가장 짧은 쪽입니다. 그보다 더 짧다. 그래서 자외,
자색의 바깥에 자색보다 파장이 더 짧다.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파장이 짧을수록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자외선도 또 파장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UVA, UVB, UVC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유해한 것은 C고 C보다는 B가 조금 덜 해롭고 그 다음에 A는 파장이 기니까 B보다도 덜 해롭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UVA는 피부의 진피층까지 투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미라던가 주근깨와 같은 색소성 질환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 UVB는 얼굴을 빨갛게 하는 일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피부암을 일으킬 수가 있고, UVC도 같은 경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햇빛에 직접 노출되는 부분에는 붉어지는 이러한 광 알레르기 질환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햇빛을 받는 부위에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일광 두드러기 또한 존재합니다. 그 외로도 여러 가지 물집들이 발생하는 다형광 발진 또한 존재하고요. 습진 형태로 발생하는 만성 광선 피부염 또한 존재합니다. 자외선이 단기간에 과다하게 노출되게 되면 각막 상피세포에 어떤 화상을 일으켜서 각막 표면에 어떤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겠고, 또 깊이 투과되는 경우에는 백내장을 유발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신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황반인데 여기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 있거든요. 여기서 활성산소가 생기게 돼서 황반세포 자체를 또 손상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오존문이 많이 발생을 하려고 하면 질소산화물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탄화수소가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외선이 많이 도달을 해야 됩니다. 승용차가 많이 다닐 때 거기에서 내연기관에서 연소될 때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와 산소가 결합이 돼가지고 질소산화물 형태로 배출이 많이 됩니다. 탄화수소는 숲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피톤치드가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가 거리가로수를 많이 만들면 이게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대기오염을 갖다 정화시키는 이런 기능도 있지만, 나무에서는 피톤치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오존이 만들어질 때에는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오존이 우리 코나 눈, 코, 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도 역시 그 살균 작용 같은 걸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그 호흡기라든가 눈 이런 곳에 상처를 내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주게 됩니다. 햇빛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인데요. 햇빛이 주는 이로운 점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뼈 대사, 뼈 건강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비타민 D 이야기인데요. 비타민 D는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어지고, 또 세포를 만들고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골다공증과 같은 뼈에 관련된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암 질환들이라던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 자외선을 적절하게 차단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건조한 피부가 지치지 않게 충분히 보습제를 바르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빛을 차단할 목적으로 색깔이 짙은 선글라스를 끼는 거에만 보통 많은 분들이 집중하셔서 자외선 차단 기능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손쉽게는 UV 400이라는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UV 차단 코팅이 되어 있어서 UV 차단이 충분히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1, 2년마다 그 코팅 손상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발라도 양쪽에 바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동전 500원 정도 크기로 발라야 자외선 차단이 된다고 들어가지고 저는 이 정도 바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바르면 한 2-3시간 정도는 자외선이 차단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발라야 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발랐을 때 이 한 마디 정도를 얼굴이 꼼꼼하게 펴바른 양이 적절하다고 보통 저희는 권장을 많이 드립니다. 외출 직전보다는 외출 30분 전에 사용하시는 것들이 좋겠고, 그리고 야외 활동이 많을 때는 2시간마다 덧발라서 사용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자외선 지수가 SPF 30 정도 이상인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야외 활동을 많이 할 때는 SPF 지수가 40에서 50 이상, 그리고 PA3+ 이상인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가을이 지나면 곧 겨울이 오고 우리가 이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들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햇볕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유롭게 한 10분, 20분은 충분하게 누렸으면은 우리가 햇빛이 주는 건강의 이로움들을 잘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야외 활동을 통해서 충분하게 가을 햇볕을 많이 누리시고요.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건강뿐만 아니라 나가셔서 간단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도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근육을 증가시켜서 이 겨울철을 맞이하기 전에 많은 건강의 유익들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오래된 물건이 갖고 있는 힘을 아시나요? 6.25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60여 년 전, 충북의 작은 도시 증평에 문을 연 메리놀 의원.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도전공장이라 불리며 벼, 보리 같은 곡물을 가공하는 시설인 100년 넘은 정미소. 증평의 오래된 근현대 문화유산을 확인해 봅니다. 충청북도의 중심에 자리한 증평. 평온함이 감도는 이곳에는 오래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메리놀 의원은 1957년부터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시작으로 외래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병원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과거 환자들로 붐볐던 시약소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 추억을 함께한 정기선 씨의 기억 속에 남은 시약소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약소가 1956년 12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때는 여기가 이제 학교 같은 게 있었고, 그거를 이제 쓰다가 나중에 진 거죠. 1956년 12월인가 그때 시작했을 거예요. 메리놀 수녀님들이 오셔가지고. 작은 도시에는 병원이 없던 그 시절, 메리놀 의원이 생긴 후 진료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병원 앞에서부터 증평지서까지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하죠. 한 200~300m는 환자분들이 서 있다시피 했죠. 하다못해 강원도, 멀리 제주도에서까지도 왔었으니까요. 그 양반 곤쳐가지고 갔어요. 그쪽 오면에도 한국에 약이 없었어요. 아마 제 생각인데 그 수녀님들이 그 미국의 은인들한테 받아가지고 원조 받아가지고 그 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약이 좋지 않았을까. 그 환자분들이 복용하면은 잘 낫고. 이후 의료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메리놀 의원 건물은 1990년 문을 닫았고 2015년 철거됐습니다. 지금은 시약소만 그 자리를 지키며 과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충청북도에 사실 의료가 그렇게 엄청 열악했어요. 왜냐면 우리 모친 어머님 되시는 분이 이 손바닥이 여기 상처가 나가지고서는 굶어가지고는 이마치 벌어졌는데 병원한테 손목을 잘라야 된다. 예? 그 메리놀 의원생이 메리놀 의원에 다니면서 이걸 고쳤다고. 지금 증평성당의 주차장 자리가 바로 메리놀 의원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예방의학 클리닉을 개설해 증평의 아이들이 처음 예방접종을 받았고 직업교육 훈련과 여성직업교육에도 앞장섰던 곳입니다. 길 건너편 부속 건물로 자리하던 시약소는 올해부터 주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죠. 일부 글자가 떨어져 나간 당시 현판에 새 글자를 붙였습니다. 본 건물은 이제 건너편에 있었지만은 이 시약소라는 부속 건물이 있어서 이곳에서 약 처방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그런 접수처로서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90년에 의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 국민들에게 확대되면서부터 어떤 그런 외국의 의료체계 시설이 도입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의원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증평성당은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약소 건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시민단체나 공공기관의 모임 장소로 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메리놀 의원 시약소의 부활은 과거의 전통을 현대적 의미로 계승함은 물론이고 전쟁의 상처로 아파하던 한국 사람들을 정성으로 돌봐주던 숭고한 박애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합니다. 증평의 또 다른 곳에서 100년의 흔적을 찾아가 볼까요? 1920년 만들어진 정미소는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근현대 문화유산입니다. 지금 정미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대형마트가 익숙한 지금 시끄러운 기계 소리와 뽀얀 먼지가 가득한 정미소의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은 드물 겁니다. 1920년도에 이제 건립된 건축물입니다. 우리 증평 지역의 그 넓은 장뜰 평야 지대에 있는 벼를 직접 도종을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했던 곳입니다. 지금 3대째 계속 이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그냥 원형에 가까운 시설 건축물이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대가 이어온 이곳은 가족의 역사만큼이나 증평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정미소 곳곳에는 손때 묻은 오래된 기계들과 옛날 방식 그대로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문화재로서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 곳입니다. 정미소 건물 안에서 발견된 성냥문에는 그곳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석이 1928년에 무진년 윤달 2월 11일에 묘시에 이제 이 건물을 지었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기록을 하신 분은 이 정미소의 어떤 번창이라든가 번영이라든가 그리고 증평의 농경문화의 번영을 기원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증평구는 사라져가는 근현대 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대 문화유산 발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오래된 정미소와 천주교 증평성당 메리놀 의원 시약소에 대해 역사와 문화재 가치 제고를 위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군에서 추정산성이라든가 김득신 묘소 아니면 유품묘 선생님처럼 군에서 직접 이렇게 그 문화재를 지정을 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는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 현대 문화유산에 대해서 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보존과 개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여론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는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건축물들을 보존하고 개성하기 위해서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옛날엔 농산물건설도 없어졌죠. 저것도 없어졌죠.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게 없어지고 이제 그런 것이 우리한테는 참 기억에 많이 남고 그게 우리 지역의 보물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라져가는 근현대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은 지역 정체성에 큰 영향을 주고 지역민들이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소중한 역사와 우리 문화 아닐까요? 사람들의 손길과 발길이 쉬이 닿지 않아 때묻지 않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섬. 360여 개의 아름다운 섬들을 간직한 한려수도 여수는 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섬의 생태와 문화를 배우며 섬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고민하는 시간 마련한 건데요. 느리게 걸으며 섬에 대해 알아가는 섬 배울 학교를 소개합니다. 한때는 섬이었다가 육지와 다리가 놓이면서 여수 서남쪽 섬들을 묻과 이어주고 있는 낭도. 오늘 이 작은 항구가 이른 아침부터 떠들썩한데요. 가족들이랑 같이 섬 배울 학교 간다 해가지고 섬 알아보려고 왔어요. 여러 가지 체험이 있다고 해서 긴장도 되면서 설레기도 합니다. 설렘을 가득 안고 사람들이 향하는 곳은 낭도와 매우 가까이에 위치한 섬 사도입니다. 다 비슷한 듯 보이지만 섬은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 사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사도는요,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생태적인, 환경적인 그런 곳이에요. 사도에 오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가요? 그렇죠. 여기는 공룡의 발자국 화석을 엄청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섬 배울 학교는 섬에 대한 역사, 문화, 그리고 관광, 그리고 지리적인 부분, 특히나 그 섬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다녀가는 것보다는 섬에 와서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걸으면서 섬을 많이 알아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은 섬 해설사의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둘레길을 거닐며 섬의 문화와 생태, 역사를 배우는데요. 사도는 오랜 시간 파도와 바람이 빚어낸 멋진 볼거리가 가득한 섬이기도 합니다. 잠깐 설명하면 요 큰 섬 있죠? 저기 맨 앞에 있는 게 바로 거북바위예요. 못 건너가서 지금 정말 아쉽지만, 그리고 옆으로 보면 뾰족한 코 보이시죠? 저게 얼굴바위예요. 사도는 추도와 중도, 장사도 등 7개의 섬이 하나로 묶인 섬인데요. 물이 빠지면 7개의 섬이 디귿자로 연결되며 수천만 년간 섬이 간직해온 신비한 이야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섬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주세요. 여수에서 왔어요. 멀리서 왔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아, 여기 사신가요? 아, 그러세요. 사도라는 이름은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지명의 유래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사도가 사호도였어요. 사호도. 사호도라는 말이 무슨 호라는 호자가 무슨 호자인지 호수호자. 네, 맞아요. 네. 이 모래호수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사호도라 했는데 해방 직후에 낭돌이 사도 마을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가지고 행정구역으로 해왔다가 지금은 이제 사도 길로 이렇게 이제 독립적으로 나왔죠. 섬 주민들은 섬을 깊이 배울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는데요. 섬 생활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부터 책으로는 배우지 못하는 생생한 이야기까지 사람들은 사도에 대해 좀 더 알아갑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도를 거닐며 섬을 배우다 보니 섬 배울학교 참가자들이 가장 기다렸다는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점심 식사 시간인데요. 섬에서 나오는 제철 식재료들을 이용해 차려지는 푸짐한 밥상은 그야말로 인기 만점. 이 맛이 자꾸 생각나 섬 배울학교에 계속 참여하게 된다죠. 섬을 배우고 싶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주 다니다 보니까 밥 먹으러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재료들이 다 직접 섬에서 공수했다 그러거든요. 이게 지역에서 직접 채취한 것 재료들이라서 훨씬 맛이 신선하고 더 건강한 맛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이런 것들 잘 안 먹는데 여기 오니까 이런 걸 또 먹게 됐어요. 푸짐한 먹거리와 멋진 볼거리를 준 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활동도 진행됐는데요. 자, 모두 장갑 끼시고요. 여기 쓰레기 주워서 한 군데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변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활동 비치 코밍이 진행됐습니다. 비록 1시간 남짓의 짧은 활동이었지만 모두가 힘을 합친 덕분에 조금씩 깨끗해지는 섬의 모습을 보니 이보다 뿌듯할 순 없습니다. 처음 해보는 건데요. 너무 쓰레기 많아서 이렇게 하면 환경오염이 심한 것 같아서 깨끗이 좀 치우면 환경오염을 조금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열심히 해보고 있어요. 바다가 쓰레기통이 아닌데 사람들이 버리는 게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사람들의 바람이 잘 지켜지면 좋겠네요. 깨끗해진 해변에선 물 수제비 뜨는 실력도 뽐내보고요. 섬을 떠나기 전 자유 시간을 만끽해 보는데요. 곧 육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쉬움을 달래며 섬에서의 추억을 사진으로 간직해 봅니다. 섬의 풍경이 아주 아름다웠고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섬에 대해 많이 관심 없었는데 선별 학교로 이제 섬에 대한 관심도 많이 더 생길 것 같고 앞으로 다른 섬들 가서도 경치 구경도 해보고 싶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거를 강사님이 소소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거를 같이 들으면서 보니까 조금 더 지형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접할 수 있는 게 가장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464개의 유인도를 포함해 모두 3,382개의 섬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다에 홀로 떠 있어 섬만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품은 섬. 섬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우리의 귀한 자원이자 보물, 섬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겠죠.